송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네,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하, 우리 이렇게 음악도 듣고 얘기할 시간도 많아지니까 좀 여유롭고 좋지 않나요? 잠깐 제가 좀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로고송이 들어갔잖아요. 예. 제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뭔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예. 잘 보니까 이게 1994년도에 이안 감독이 했던 음식 남녀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 나오는 만보 음악입니다. 몰랐네요. 네, 이게 제목은 만보 타이페이라는 제목인데 예. 이런 또 좋은 음악을 또 제 배경으로 깔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밖에서 끄덕끄덕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소장님 그러면 오늘의 퀴즈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지요. 네, 오늘 퀴즈는 200대가 넘는 로봇들과 놀이시설, 체험시설로 이루어진 세계 최초 로봇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구산면에 위치한 로봇을 주제로 한 도립 테마파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디즈니랜드, 2번 마산 로봇랜드, 3번 진해파크랜드, 4번 강원랜드. 그 소장님이 정답에만 좀 힘을 줘서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4번이 좀 세네요. 그런데. 강원랜드가? 오늘 퀴즈 정답자는 방송 끝날 무렵에 발표해드립니다. 정답 샵 2891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라이브 경남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모바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유튜브 수연님, 김지수님, 김형욱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썰을 좀 풀어볼까요? 우리 항상 문제랑 좀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로봇랜드 관련해서 최근에 큰 재판이 있었죠. 그 관련해서는 뭐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뤘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네. 그 핑계로 테마파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테마파크 얘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로봇랜드의 미래, 장래성이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큰 문제가 생겼다고 보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예, 그 기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000년대 초중반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 결정을 하신 분이 마산시장이었던 황철곤 시장이신데 저는 이건 이름을 자꾸 이렇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실명 거론해야죠. 실명 거론해야죠. 그분이 이제 선거에서 그때 이제 국가적인 이슈가 혁신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잘 아시다시피 진주 쪽으로 갔잖아요. 예. LH가 있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진주로 가다 보니까 준혁신 도시를 가져오겠다. 이걸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이게 이제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 로봇랜드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마산에 유치를 하겠다. 그때부터 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 뭐 꾸역꾸역 2019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40일 딱 운영하고 나서 민간 사업자가 계약 해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이렇게 감정이입을 좀 해봤어요. 빙의를 좀 해봤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예요? 내년에 그 부산 기장에 제2 롯데월드가 생겨요. 맞아요. 그게 규모가 서울 롯데월드의 4배 크기거든요. 아마 그게 크게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민간 사업자가 좀 빠진 게 아닐까. 그래서 뭐 그런 걸 좀 뭐 꼭 그 건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테마파크 역사나 이런 거 흐름을 좀 보면 그런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역사 뭐 이런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역사를 먼저 여쭤보죠. 네. 테마파크의 효시는 어디예요? 혹시 디즈니랜드예요? 디즈니랜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테마파크의 효시는 디즈니랜드가 맞습니다. 그래요? 그 이전에도 놀이시설을 테마로 한 그 출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자료 찾아봤는데 에펠탑 아시죠? 에펠탑이 1899년도에 세계 박람회 때, 만국 박람회 때 이제 에펠탑을 세워서 이제 크게 빅히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박람회를 한 곳이 시카고였습니다. 4년 뒤에. 근데 시카고에서도 이제 절치부심을 한 거죠. 우리도 히트작을 내고 싶다. 그래서 내놓은 게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뭐죠?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대관람차. 대관람차 맞아요. 늘 있죠. 대관람차를 그때 시카고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놀이시설을 테마로 한 그 공원의 첫
사례가 아닐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그냥 1955년도에 생겼는데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월트 디즈니가 스튜디오를 만든 게 1923년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백설공주 장편 애니메이션을 처음 세계 최초로 한 게 1937년입니다. 예. 그러면서 미키마우스라든지 이런 콘텐츠의 힘을 갖고 1955년도에 이제 그 월트 디즈니가 그 테마로 한 콘텐츠를 만든 거거든요. 네. 디즈니랜드를. 근데 이제 지금 2019년도 통계를 보니까 세계에서 탑 10 중에 테마파크 탑 10 중에 8개가 디즈니입니다. 와, 근데 콘텐츠가 이렇게 예. 빵빵하니까. 그리고 소위. 하나가 유니버셜이고요. 예. 그것도 콘텐츠잖아요. 유니버셜 예, 스튜디오요. 그 콘텐츠 없이 놀이시설만 있는 게 이제 중국에 있는 침룽이라는 곳인데 네. 그렇게 보면 콘텐츠에 기반을 둔 테마파크가 하나의 큰 트렌드인데 그러면서 이제 마산 로봇랜드는 굉장히 좀 취약하죠. 그렇죠. 그 로봇도 그냥 옛날 로봇 같은 그런 게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이제 유아용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로봇 정도. 맞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테마파크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굳이 찾는다면 저는 이제 창경원인 것 같아요. 아. 일제가 이제 동물원 만들고 식물원 만들고 했던.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만든 게 있고요. 네. 정부가 만든 것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1973년도에 서울 광진구에 어린이 대공원 만든 거. 거기에서 이제 청룡열차라는 게 처음 생기죠. 롤러코스터의 최초.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서울대공원을 만들죠. 아, 80년대 중반이었군요. 예, 그게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바꾸면서 그 시설과 동물들을 이제 이주시키기 위해서 이제 서울대공원을 만들죠. 그것도 정부에서 추진합니다. 네. 서울시가 앞장서서. 그리고 민간에서는 1976년도에 용인자연농원이 오픈을 하는데 그 그게 자연농원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더 예, 많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버랜드입니다. 예, 예. 근데 그 전에 원래는 여기다가 그 대규모 양돈 농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양돈 농장을 하려고 예.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양돈 농가의 어떤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자연농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만약에 삼성가에서 양돈으로 돈을 벌었었다. 그러면 지금의 삼성 전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민간 쪽에서 또 그 획을 그은 것이 1988년도 올림픽을 앞두고 그 올림픽 여행객들에게 필요하다 해서 서울에 잠실에 롯데월드가 만들어지죠. 아, 이게 우리나라의 테마파크의 역사였어요. 그렇습니다. 세계를 봤고 우리나라를 봤으니까 우리 지역으로 조금 더 좁혀볼게요. 그렇죠. 우리 지역 봐야죠. 우리 그렇죠. 지역도 뭐 늦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워터파크가 부곡 하와이라고 있었죠. 아, 부곡 하와이 예. 맞아요. 온천이 보이는 라디오에 보여주시는 거죠, 부곡 예, 하와이. 온천이 한 72년도에 발견이 되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제일교포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일본에 있던 후쿠오카에 있던 그 모델을 그대로 이제 옮겨온 거죠. 그 시대에 그 겨울에도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공간이어 가지고 전국에서 뭐 수학여행도 많이 오고 신혼여행도 많이 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2년도에는 이제 우리 마산 도섬 그게 전국 최초의 해상 유원지로 그때도 놀이기구도 있고 그러니까 바다 동물원도 위에 있고. 있는 거잖아요, 놀이공원이. 예. 그리고 이제 93년도에는 양산의 통도 판타지아 여기는 이제 한일 리조트가 개발되면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진해에 나왔던 태백동의 파크랜드 그게 이제 94년도 2011년도에 문을 닫았고 2010년에 거제의 오션베이 그리고 2014년도에 김해의 롯데워터파크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이게 지역에도 보면 꽤 많았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리조트 개발을 하면서 그렇죠. 놀이동산, 놀이공원을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로봇랜드와 비교를 해보면 거꾸로 돼 있죠 지금. 지금 2단계 사업이 표류하고 있거든요. 예, 1단계가 놀이공원을 만들고 2단계가 이제 그다음 이제 호텔과 리조트를 리조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어쩌면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과 지금 연결이 또 되네요. 만약에 네네. 리조트를 먼저 해서 사람들이 머무는 걸 먼저 했으면 로봇랜드가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이다. 그게 이제 처음 설계할 때부터 급하게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또 표도 많이 얻고 싶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투표할 때 선거할 때 표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도 한번 맞아요. 좀 생각